강민준이 샴페인 잔을 들었어요. 루프탑 레스토랑 테라스에서 환한 미소를 지었죠. 박지아가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옆에 서 있었어요. 거래처 대표들이 박수를 보냈죠. 사회자가 신랑 되실 분 강민준 이사님이라고 소개했어요. 케이크 커팅이 시작됐죠. 플래시가 터졌어요. 누군가 단체방에 사진을 실시간으로 올리고 있었어요. 같은 시각 저는 그 사진들을 휴대폰으로 보고 있었어요. 회사 사무실 책상에 앉아서요. 표정이 전혀 변하지 않았죠. 댓글도 달지 않았어요. 단체방도 나가지 않았고요. 그냥 스크롤만 천천히 내렸어요. 그날 아침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시간을 오전 9시로 되돌려야 해요. 법무법인 회의실이었죠. 테이블에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이혼 합의서였어요. 변호사 2명이 양쪽에 앉아 있었죠. 강민주는 이미 서명을 끝낸 상태였어요.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첫 페이지부터 넘기기 시작했죠. 재산 분할 조항을 확인했어요. 아파트는 제 명의로요. 예금은 반반이었죠. 차량은 각자 소유했던 것으로요. 이혼 사유 조항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물었어요. 변호사가 대답했죠. 쌍방 합의로 기재되었습니다. 구체적 사유는 명시하지 않았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부분이 중요했거든요. 쌍방 합의라는 4글자요. 배우자 유책 사유로 인한 이혼이 아니었죠. 재혼 제한 조항은 없죠? 강민준이 물었어요. 없습니다. 이혼 후 즉시 재혼 가능합니다. 강민준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그 표정을 봤죠.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서명했어요. 도장을 찍었죠. 9시 15분이었어요. 12년의 결혼 생활이 끝난 순간이었죠. 접수는 언제 하시나요? 제 변호사가 물었어요. 오늘 오전 중으로 하겠습니다. 상대 변호사가 대답했죠. 회의실을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죠. 강민준과 같은 엘리베이터였어요. 하지만 서로 말하지 않았어요. 1층에서 내렸죠. 각자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회사로 향했어요. 본사 건물이었죠. CFO실로 올라갔어요. 책상에 앉았죠. 노트북을 켰어요. 이메일함을 열었어요. 오늘 일정이 표시됐죠. 오전 10시 재무회의, 오후 2시 감사보고, 오후 4시 투자자 미팅. 평소와 똑같은 일정이었어요.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문자였죠. 이혼 신고 접수 완료.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9시 42분이었죠. 저는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서랍에 넣었어요. 다음 업무를 시작했죠. 오후 2시쯤이었어요.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죠. 이번엔 카카오톡이었어요. 회사 임원 단체방이었어요. 누군가 파일을 올렸죠. PDF 파일이었어요. 파일명은 초대장이었죠. 열어봤어요. 박지아, 강민준 약혼 파티에 초대합니다. 일시, 2025년 3월 1일 오후 7시. 장소, 더, 스카이, 루프탑 레스토랑. 파일 아래 메시지가 달렸어요. 다들 오셔야 합니다. 민준 이사님, 인생의 중요한 날이니까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축하합니다. 꼭 참석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저는 아무 댓글도 달지 않았어요. 단체방을 나가지도 않았죠. 그냥 초대장을 저장했어요. 시계를 봤어요. 오후 2시 18분이었죠. 이혼 신고 접수 후 4시간 36분이 지났어요. 약혼 파티까지 4시간 42분 남았죠. 저는 인사팀에 전화를 걸었어요. 김 팀장님, 지금 시간 있으세요? 네, 이사님. 무슨 일이시죠? 임원 인사 파일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지금 올라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인사팀으로 갔어요. 김 팀장이 저를 맞았죠. 어떤 파일을 찾으시나요? 강민준 이사 관련 서류요. 임원 계약서 있죠? 네, 여기 있습니다. 김 팀장이 파일을 꺼냈어요. 저는 계약서를 펼쳤어요.
조항을 하나씩 읽었죠. 5페이지까지 넘겼어요. 특별 조항, 섹션이 나왔죠. 제12조 임원 자격 요건. 본 임원은 회사 윤리 강령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계약이 자동 종료될 수 있음. 특히 회사 내부 연애 및 불륜 관계로 인한 업무 차질 발생 시 이사회 결의 없이도 즉시 해임 가능. 저는 그 조항을 사진 찍었어요. 다음 페이지도 넘겼죠. 제15조 가족관계 변동 신고. 임원은 혼인, 이혼, 재혼 등 가족관계 중대 변동 사항을 2주 내 인사팀에 신고해야 함. 미신고 시 징계 사유가 됨. 이 조항도 사진 찍었어요. 이사님, 혹시 무슨 문제라도? 김 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요. 확인 차원이에요. 저는 파일을 돌려줬죠.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시계를 봤어요. 오후 3시 5분이었죠. 약혼 파티까지 3시간 55분 남았어요. 저는 법무팀에 이메일을 보냈어요. 회사 윤리강령 위반 건 검토 요청. 강민준 이사, 박지아 과장 간 사내 연애 관계 공개화 예정. 임원 계약서. 제12조 적용 가능 여부. 검토 바랍니다. 회신기한. 오늘 오후 6시. 답장이 30분 만에 왔어요. 검토 완료. 제12조 적용 가능합니다. 특히 공개적 행사 개최는 명백한 업무 차질 야기 행위로 판단됩니다. 이사회 결의 없이 즉시 해임 가능한 사안입니다. 저는 답장을 저장했어요. 다음 이메일을 작성했죠. 수신 인사위원회. 제목 임원 계약 위반 건 통보. 내용 강민준 이사의 윤리강령 위반이 확인되어 임원 계약서 제12조에 따라 즉시 해임을 통보합니다. 효력 발생 시점 2025년 3월 1일 오후 6시. 발송 예약을 걸었어요. 오후 6시 정각이었죠. 약혼 파티 시작 1시간 전이었어요. 시계를 다시 봤어요. 오후 4시 30분이었죠. 투자자 미팅이 있었어요. 평소처럼 진행했죠. QE 실적 전망을 설명했어요. 투자 유치 계획을 발표했죠. 아무도 제 상태를 알아채지 못했어요. 미팅이 오후 5시 50분에 끝났어요. 사무실로 돌아왔죠. 노트북을 확인했어요. 오후 6시가 됐어요. 이메일이 자동으로 발송됐죠. 인사위원회, 법무팀, 이사회 전원에게요.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인사팀이었죠. 이사님, 방금 이메일 확인했습니다. 이게 정말. 네, 진행하세요. 전화를 끊었어요. 또 울렸죠. 법무팀이었어요. 이사님, 법적 검토는 완료됐지만 이렇게 급하게. 문제 없습니다. 계약서대로 진행하면 돼요. 또 전화를 끊었어요. 오후 6시 15분이었어요. 회사 공식 메신저에 공지가 떴죠. 인사 발령, 강민준 마케팅 이사 임원 계약 종료, 효력 발생일 2025년 3월 1일 18시. 사유, 임원 계약서 윤리조항 위반. 후속 조치, 건물 출입증 회수, 회사 계정 비활성화. 메시지가 전 임직원에게 전송됐어요. 오후 6시 30분이었어요. 임원 단체방이 폭발했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민준 이사님, 전화 안 받으시네요. 오늘 약혼 파티 아니었나요? 저는 아무 메시지도 보내지 않았어요. 읽기만 했죠. 오후 7시가 됐어요. 약혼 파티가 시작될 시간이었죠. 단체방에 사진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루프탑 레스토랑 전경이었어요. 화려한 조명이 켜져 있었죠. 테이블마다 꽃장식이 놓여 있었어요. 다음 사진에는 강민준과 박지아가 보였어요. 샴페인 잔을 들고 있었죠. 웃고 있었어요. 게스트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었죠. 제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강민준한테서 온 전화였죠. 받지 않았어요. 다시 울렸어요. 또 받지 않았죠. 문자가 왔어요. 서윤아,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전화해. 저는 문자를 읽고 답장하지 않았어요. 오후 7시 15분이었어요.
또 다른 번호로 전화가 왔죠. 강태섭이었어요. 시아버지, 아니, 전 시아버지였죠. 회사 대주주이기도 했어요. 25% 지분을 가진 사람이었죠. 전화를 받았어요. 최서윤, 지금 뭐 하는 거야? 고함이 들렸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민준이 해고 메일, 그게 네가 보낸 거 맞지? 네, 맞습니다. 임원 계약서 위반 사항이 확인돼서요. 무슨 위반? 민준이가 재혼하는 게 무슨 문제야? 사내 연애를 공개적으로 행사화하는 건 윤리강령 위반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돼 있어요. 이혼했잖아. 이제 남이잖아. 이혼 신고는 오늘 오전에 했고, 가족관계 변동 신고는 2주 내 해야 합니다. 아직 신고 안 됐죠. 그리고 박지아 씨는 회사 직원이에요. 명백한 사내 연애입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회장님, 법무팀 검토도 끝났고 인사위원회도 승인했어요. 이미 효력 발생했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다시 울렸죠. 받지 않았어요. 계속 울렸어요. 30번쯤 울렸을 거예요. 문자가 쏟아졌죠. 당장 취소해. 회사가 네 거야. 내가 대주주야. 내일 이사회 열겠어. 저는 문자를 하나하나 읽었어요. 답장하지 않았죠. 오후 8시였어요. 단체방에 또 사진이 올라왔어요. 케이크 커팅 사진이었죠. 강민준과 박지아가 칼을 함께 잡고 있었어요. 플래시가 터지고 있었죠. 그리카 그 사진 아래 댓글이 달렸어요. 축하합니다. 행복하세요. 멋진 커플이에요. 저는 그 댓글들을 천천히 읽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단체방을 열었어요. 회사 이사회 단체방이었죠. 메시지를 작성했어요. 이사회 긴급 소집 요청. 일시, 내일 오전 9시, 안건, 대주주 지분 변동건, 보고 및 경영권 안정화 방안 논의. 발송했어요. 곧바로 답장이 왔어요. 무슨 지분 변동입니까? 회장님, 지분 말씀이신가요? 저는 답장했죠. 네, 강태섭 회장 보유 지분 25% 관련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후 9시였어요. 강태섭한테서 전화가 또 왔어요. 이번엔 받았죠. 최서윤, 무슨 지분 변동이야? 내 지분은 내가 관리해. 회장님, 3년 전 주주 계약서 기억하시죠? 무슨 계약서? 회사 재무 구조 개선할 때 전 주주가 서명한 계약서요. 거기 특별 조항이 있었어요. 무슨 조항? 임원 가족의 혼인관계 변동 시 대주주 지분의 의결권이 일시 정지된다는 조항이요. 침묵이 흘렀어요. 뭐? 회장님, 아드님이 이혼했어요. 오늘 오전 9시 15분에요. 그리고 같은 날 재혼 예정자와 공개 행사를 했고요. 이건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가족 관계 변동입니다. 그게 무슨 계약서 제8조 사망이에요. 대주주의 직계 가족이 이혼 후 즉시 재혼을 진행할 경우 회사 평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해당 대주주의 의결권은 6개월간 정지된다. 그런 조항을 내가 왜 3년 전에 서명하셨어요. 법무팀 검토도 받으셨고요. 기억 안 나시면 내일 이사회에서 원본 보여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3년 전 파일을 찾았죠. 2022년 5월 회사가 재무 위기를 겪었어요. 외부 투자 유치가 필요했죠. 투자자들이 조건을 걸었어요. 투명한 지배 구조였죠. 투자자들이 저는 CFO로서 주주 계약서를 제작성했어요. 모든 주주가 동의했죠. 강태섭도 서명했어요. 그 계약서에 저는 몇 가지 조항을 넣었어요. 가족 관계 변동 시 의결권 정지 조항도 그중 하나였죠. 당시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형식적인 조항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강민준이 박지아와 만나고 있다는 걸요. 1년 전부터요. 그래서 준비했던 거예요. 이 조항을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오전 9시에 이사회가 열렸죠. 강태섭이 회의실에 들어왔어요. 얼굴이 붉었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저는 서류를 테이블에 놓았어요. 주주 계약서 원본입니다. 8페이지 보시죠. 8페이지. 이사들이 서류를 펼쳤어요. 조항을 읽었죠. 한 이사가 말했어요. 이건 법적으로 유효한 조항입니까? 법무팀 변호사가 대답했죠. 네, 유효합니다. 전 주주가 동의하고 서명했으니까요. 그럼 회장님 의결권이 정말 정지된다는 건가요? 6개월간 정지됩니다. 제가 답했어요. 25% 지분의 의결권이 없으면 다른 이사가 계산했죠. 경영권 구도가 완전히 바뀌는데요. 맞습니다. 저는 다음 서류를 꺼냈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임시 의결권 위임 방안이요. 누구한테 위임합니까? 회사 전 직원이 가입한 우리사주조합에요. 조합 대표가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강태섭이 소리쳤어요. 이건 경영권 찬탈이야. 아닙니다. 제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계약서대로 진행하는 거예요. 회장님이 직접 서명하신 계약서요. 법적으로 무효야. 소송 걸겠어. 그러세요. 하지만 소송 결과 나올 때까지 의결권은 정지 상태입니다. 계약서에 그렇게 명시돼 있어요. 회의가 끝났어요. 투표가 진행됐죠. 강태섭은 의결권이 없었어요. 나머지 이사들이 투표했죠. 결과가 나왔어요. 찬성 7표, 반대 1표, 기권 1표, 임시 의결권 위임안이 통과됐어요. 회의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강태섭이 저를 막았죠. 최서윤, 너 이러고도 이 회사에서 계속 일할 수 있을 것 같아. 왜 못하죠? 저는 CFO예요. 제 일을 하는 거예요. 민준이는 어떻게 할 건데? 강민준 씨는 이미 해고됐어요. 계약 위반이었으니까요. 박지아는 인사팀에서 검토 중입니다. 사내 연애 공개 건으로요. 강태섭이 비웃었어요. 복수하려고 이 난리를 친 거야? 복수요? 저는 고개를 가웃했어요. 이건 그냥 업무예요. CFO로서 회사 규정을 집행한 거죠. 회사 규정? 3년 전에 네가 만든 규정을. 맞아요. 제가 만들었죠. 하지만 회장님이 서명하셨잖아요. 모든 이사가 동의했고요. 저는 돌아섰어요. 걸어갔죠. 뒤에서 강태섭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후회할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엘리베이터를 탔죠.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에 앉았어요.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147개의 부재 중 전화가 있었죠. 대부분 강태섭과 강민준한테서 온 거였어요. 문자는 더 많았어요. 200개가 넘었죠. 저는 하나도 읽지 않았어요. 그냥 삭제했죠. 대신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우리 사주조합 대표였죠. 이사님, 오늘 이사회 결과 들었습니다. 네. 앞으로 6개월간 조합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됐어요.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다음 주에 조합원 총회 여세요. 의결권 행사 방안을 민주적으로 결정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노트북을 열었어요. 다음 분기 사업 계획을 작성하기 시작했죠. 며칠이 지났어요. 소식이 들렸어요. 강민주는 다른 회사에 입사 지원을 했대요. 하지만 다 거절당했죠. 업계에서 소문이 났거든요. 윤리 위반으로 해고된 임원이라고요. 박지아는 사직서를 냈어요. 스스로 나갔죠. 강태섭은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주주계약서 무효 소송을 준비한대요. 하지만 변호사들이 다 말렸죠. 이길 확률이 거의 없다고요. 저는 평소처럼 일했어요. 재무보고서를 작성했죠. 투자 유치 미팅을 진행했어요. 이사회 안건을 준비했고요. 어느 날 인사팀 김 팀장이 찾아왔어요. 이사님,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요? 3년 전에 그 조항을 정말 이 상황을 예상하고 넣으신 건가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죠. 아니요. 예상한 건 아니에요. 그럼요. 준비한 거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김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단하세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CFO의 일이 원래 그런 거예요. 리스크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거죠. 가족한테도 그렇게 하시나요? 저는 웃었어요. 가족이었던 사람이죠. 이젠 아니고요. 김 팀장이 나갔어요. 저는 다시 노트북을 켰어요. 다음 안건을 확인했죠. 창밖을 봤어요. 서울 시내가 보였죠. 빌딩들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12년 전 강민준과 결혼했을 때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회사를 키우겠다고요. 10년 전 CFO가 됐을 때 생각했어요. 우리 가족 회사를 지키겠다고요. 3년 전 강민준의 외도를 알았을 때 생각했어요. 준비하자고요. 그리고 오늘 저는 여전히 이 자리에 있었어요. CFO 자리에요. 회사는 계속 돌아갔어요. 사업은 계속 진행됐죠. 강민준도 강태섭도 박지아도 없이요. 저 혼자서요. 아니, 정확히는 저와 우리 직원들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우리 사주조합 대표였죠. 이사님, 조합원 총회 결과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만장일치로 결정했어요. 앞으로 6개월간 모든 의결권 행사는 이사님 의견을 따르겠다고요. 저는 잠깐 멈췄어요. 제 의견을요? 네, 조합원들이 그렇게 결정했어요. 이사님이 회사를 가장 잘 아시니까라고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의자에 기대 앉았어요. 깊게 숨을 쉬었죠. 12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어요. 18시간 만에 모든 게 바뀌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여기 있었어요. 제 자리예요. 그리고 이제 진짜 제 회사가 됐어요. 강민준의 회사도 강태섭의 회사도 아닌요. 우리 모두의 회사요. 노트북을 다시 켰어요. 다음 분기 계획을 작성하기 시작했죠. 창밖의 햇살이 따뜻했어요.